저는 1932년생으로 산책과 태극권이 취미인 할머니입니다. 70세까지 일을 했고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고 이후 딸과 둘이서 줄곧 지내왔습니다. 그런 딸이 국제 결혼을 해서 지금은 런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동딸이 먼 외국에 살고 있으니 혼자 지내는 생활이 외롭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는 합니다. 그러나 허세 일절 없이 저는 지금의 저의 생활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집세는 수입으로 정해집니다. 제 경우에는 수입도 없고 고령자임이 감안되어 집세가 매우 싼 편이죠. 보통 생활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집세인데 집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저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집입니다. 게다가 집 가까운 곳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 계절별로 피는 꽃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솟아납니다. 또 걸어서 1분 거리에 큰 슈퍼도 있어 매일의 장보기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에 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매일입니다. 집의 구조는 주방과 침실, TV가 놓여있는 다다미 방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햇볕이 잘 들어 맑은 날에는 한겨울에도 난방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저 말고도 고령자들이 꽤 많이 살고 있어 친구도 많습니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심플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심한 청소는 어려워 관리할 물건은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 제자리에 돌려놓기를 철저하게 지켜가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상의 청소도 훨씬 편해집니다. 집을 따로 꾸미지 않아도 계절에 따라 식탁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어 즐겁습니다. 아늑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는 시간은 정말이지 행복합니다. 매일 6시쯤 일어나 가볍게 식사를 한 뒤 집 근처의 공원으로 향합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하는 태극권에 참여를 한 뒤로 이후 태극권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태극권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물론 모두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나 나이를 떠나 함께 운동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저는 매일 커다란 기운을 얻고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내려 한숨 돌립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베란다 카페는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장소니까요. 커피를 마시고 나면 청소를 하고 목욕을 합니다. 동시에 세탁기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돌아오죠. 대부분의 식사는 직접 해먹지만 사먹을 때도 있습니다. 음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먹어야 한다고 너무 힘을 주게 되면 금방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다.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하지는 않지만 무리하게 애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른까지 의상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조금씩 저축해온 돈과 매달의 연금으로 지금의 생활을 어찌어찌 꾸려나가고 있죠. 가계부를 따로 쓰지는 않지만 매일 쓰는 일기가 가계부를 대신합니다. 수첩에 그날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 짧게 쓰고 난 뒤 그날 구매한 물건들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70대부터 줄곧 해오고 있는 저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식비나 공과금, 통신비 등 그 외의 자잘한 지출과 집세를 합치면 대략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되는 생활. 그리 대단한 수입도 지출도 없는 생활이기에 간단한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꼭 필요합니다. 더구나 돈 때문에 고민하거나 앞날을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것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생활을 더없이 즐겁게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돈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돈도 들고 마음도 우울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지금처럼 지낼 수 있는 것 또한 다행히 건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건강이야말로 돈보다 더 중요한 재산인 것이죠. 저는 매일 8,000보씩을 걷습니다. 용건이 없어 나가 걸을 일이 없는 날이라도 일부러 용건을 만들어서라도 걸으려고 합니다. 걷기는 건강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 허리가 아프다고들 말하는데 저는 그런 통증이 없습니다. 공원을 걸을 때도 젊은 사람의 보폭에 뒤지지 않습니다. 비결은 매일 걷기와 태극권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건강하니까요. 물론 전부터 내내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50대에는 작은 군종을 앓았고 70대에는 위암으로 위의 반 이상을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을 했던 70대와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의 건강 상태가 더 좋습니다. 아픈 곳 하나 없이 매일이 즐겁고 술도 맛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같이 하는 규칙적인 운동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밤 스트레칭과 체조를 하는 것도 저의 운동 루틴 중 하나입니다. 밤 9시가 되면 뉴스를 보며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는 까치발 운동, 허리 트위스트, 몸통 옆으로 비틀기 등으로 제 방식대로의 스트레칭을 합니다. 전부 다 해도 기껏해야 5, 6분 정도지만 전신을 움직이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라 솔직히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운동을 하면서 매일 밤 기분 좋게 푹 잘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멋내는 것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돈을 들이지 않고 멋을 내는 일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외출할 일이 많지 않아 옷을 차려입고 나갈 일도 별로 없지만 착용감이 뛰어난 질 좋은 옷을 세일 코너에서 발견하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평소 선호하는 옷차림은 어디까지나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이 기본입니다. 스카프나 숄은 어깨에 걸치거나 목에 두르면 멋스러울 뿐 아니라 방한도 되니 일석이조지요. 이를테면 평소의 옷차림에 고운색의 스카프나 숄을 매치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아무리 나이 많은 할머니라 해도 너무 할머니스럽게만 입는 것이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 매일 거울 앞에서 간단한 단장을 합니다. 특별하게 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가꾸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만 세안을 하고 스킨케어는 스킨과 올인원 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으로 끝입니다. 예전에는 파운데이션을 발랐지만 나이가 들며 치덕치덕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건 관두게 되었습니다. 대신 인상이 너무 흐릿해 보이는 게 싫어 눈썹과 아이라인은 꼭 그리고 입술은 옅은 색으로 얇게 바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버석한 피부나 나쁜 안색, 푸석푸석한 머리를 가만 놔두는 건 깔끔해 보이지 않아 도무지 별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청결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가서 커트를 하고 염색 샴푸를 이용해 집에서 염색을 합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나 스스로가 만족스러우니까요. 이렇게 쉬우면서도 큰 돈이 들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나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며 나이에 맞는 단정함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편안해 보이지만 저 역시 젊었을 땐 밤낮 없이 일하며 고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 살쯤이었을까요? 딱히 취미도 친구도 없어 홀로 공원을 산책하며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일상이 극적으로 변한 건 78살의 우연한 기회에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트위터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트위터를 만나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매일같이 트위터에 짧은 글을 올리다 보니 감사하게도 엄청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해주었고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트위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고맙게도 매일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쩜 그렇게 건강하세요? 활력이 넘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은 지금의 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새로운 무언가에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일 모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저 스스로가 좋아서 즐기며 하는 일들이니까요. 걸어야 하는데 하고 마지못해 집을 나와 등을 굽힌 채 터벅터벅 걷는 것과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을까 하고 들뜬 마음으로 걷는 것. 1년 후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요? 즐기는 마음을 하루하루 쌓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기는 일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죠. 그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젊을 땐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 건강하면 행복입니다. 건강하니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짜증날 일이 없어집니다. 지금이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인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걱정은 있습니다. 특히나 불안한 건 혼자만의 공간에서 갑자기 쓰러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걱정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는 마음에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케세라 세라.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불안은 가라앉히고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불평, 불만, 푸념만 해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고 살아간다면 언제까지고 만족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행복이란 결국 자기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 많아 괴롭습니다. 나이가 많아 못한다는 건 핑계일 뿐 중요한 것은 매사에 한계를 정하지 않고 궁금하면 먼저 노크해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은 열릴 테니까요. 설령 물이었다고 해도 다른 문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만일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고개를 살짝만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하늘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마음이 향하는 대로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 후회 없도록 아낌없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